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유로메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흐름이 이거 좋은데요, 흐름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모습이 약간씩이나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 쪽이나 이런데 등등등에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게 아무리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실적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요걸 생각해보면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유동성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원래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 그리고 이 정부의 채권 정책이거든요.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에 진행될 FOMC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동결 가능성이 78%인가 그러고요. 25bp 인상 가능성이 20%가 좀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인상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봤을 때 요거 금리 때문에 이 유로메카가 당장에 뭐 급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점이 잡히는 모습은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급등까지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이런 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핵심이 뭐냐? 채권 쪽인데 이 채권 쪽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국의 이 부채 한도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 디폴트 얘기 나오면서 부채 한도 늘린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패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죠. 유동성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성장주의 특성상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많이 올라가죠. 그럼 유르메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내용 때문에라도 약간 꿈틀거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금리가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기진 못하죠. 그래도 얘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꿈틀거릴 수 있게 해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한도 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G7 회의를 위해서 오늘 일본을 향해서 출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G7 끝나고 나서 24일까지 호주랑 일본도 방문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뒤에 두 개를 취소를 하고 지금 21일에 귀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마자 또 회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쉬었다가 뭐 준비하고 하면은 22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다시 재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이 디폴트의 디데이라고 얘기한 게 정확하게 6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요 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대략 22일부터 6월 1일이니까 8에서 9일 요 정도 내에 이 호재성의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일단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와주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딴 거보다 이 둘에서 매집만 꾸준하게 나오더라도 매도할 이유는 딱히 안 보이긴 합니다.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오늘 만약에 장 끝났는데 여기서 플러스다? 그러면 이 이상을 노려보는 이 움직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는 게 현재 위치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드디어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여기에서 쭉 올라간다라는 가정 하에 이탈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처럼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자, 볼린저 밴드 상단 21선 돌파 이탈하면은 여기선 버텼지만 지금 여기선 못 버티고 그대로 무너져갖고 바닥까지 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3만 원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선 힘이 너무 좋아서 버텼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단까지 그렇게 21선 지지가 정말 정말 중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것들 하나씩 보면서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이런 것보다는 이 금리, 유동성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지금 외국인이 오늘 다시금 매수해 줬는데 기관이랑 같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준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얘만 보더라도 매수매도 타점 잡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꺾이기 전까지 추가적인 상승 한번 누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21선을 이탈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3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1선 이탈은 정말 정말 조심을 하자.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뉴로메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